프랑스의 어느 한 병원. 어린 딸의 검사 결과를 듣는 30대 여성의 얼굴은 이내 어두워지고 결국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던 의사와 보조하던 간호사도 그들의 상황에 침묵을 유지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의사가 힘들게 한마디를 하고 여성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검사를 받은 이 어린 여자아이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나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도 감동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 수익은 주변 불우이웃의 후원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살고 있는 30대 안나예요. 저는 남편과 이제 5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죠. 리옹이라는 도시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문화, 역사, 요리, 의료 등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고 있죠.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리옹에서 운영하게 된 것도 교통이 편리한 점 덕분이었죠. 또한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제 자신을 위해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옹을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글을 적게 된 이유는 프랑스에 대한 실망과 우리 가족이 겪은 충격에 대해 알리기 위함입니다. 10개월 전 제 딸 레아는 프랑스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레아가 세상에서 영영 떠나야 한다니.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우리 가족과 레아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심하기도 하죠. 약 1년 전 평소와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리옹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죠.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 레아를 깨우러 방으로 갔습니다.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레아를 깨우려고 키스를 하려는 순간 레아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레아가 갑자기 고열이 생겨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레아를 깨워서 해열제를 먹이고 바로 응급실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려 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한순간에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해졌죠. 잔병이 많은 저를 닮아 딸 레아가 아픈 건지 너무나도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와서 레아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죠. 처음 타보는 구급차에 레아는 많이 무섭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걱정이 되어 손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지만 딸의 손을 꽉 잡고 괜찮을 거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사가 진료를 본 결과 다행히 그저 단순한 감기 기운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닮아 유전적으로 허약할까 하는 마음에 추후 대학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진을 받기로 했죠.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제네랄리스트라는 일반의에게 먼저 가서 진료를 보고 추천을 통해 스페셜리스트라는 특수의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 절차대로 진행하여 리옹의 대학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건강검진을 차례로 받고 난 후 마지막 의사와 검진 결과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는 결과서를 보더니 레아의 폐 쪽에 약 4cm 크기의 암덩어리로 확인되는 종양이 발견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고작 5살 된 레아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눈치였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 암 덩어리라면 딸이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요. 레아는 당장 전날 밤에도 남편과 저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산책도 했었거든요. 그렇기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딸 아이가 통점이 덜한 것 같다고만 연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나왔죠. 딸 레아가 없어진다면 제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레아는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건지 본인도 울더라고요. 울기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에 저는 수술이든 치료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레아의 암 위치가 주변 조직과 림프선에 전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혹여라도 잘못되면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5살 된 어린 신체가 이런 큰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한순간에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걸리기 쉽지 않은 폐암이라는 질병에 걸린 게 이상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비울 수 없어 레아를 자주 데려갔었는데 어린아이에게 페인트 같은 화학물질들의 노출이 잦았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들더군요. 게다가 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점도 컸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 아이 레아에게 정말 너무나도 미안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만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 레아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최대한 즐겁고 소중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레아를 위해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레아는 본인의 몸 상태도 잘 몰라서 의아해했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계속 논다는 사실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우리 부부의 마음속은 타들어갔지만요. 최근 들어 레아의 최대 관심사는 K-팝이었고 그 중에서도 BTS를 가장 좋아했기에 버킷리스트 중 한국 여행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레아를 위해 우리 부부는 가게를 닫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레아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레아 앞에선 울 수가 없었죠. 울음이 터져나오려 할 때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약 12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며 오는 동안에도 레아는 가끔씩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긴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한국은 전쟁을 치렀던 국가여서 상당히 후진국일 거라고 들어왔거든요. 생각했던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이렇게도 최신식인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식당에 들어가 전통 음식을 여러 가지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음식들은 우리 부부의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만 레아가 잘 먹질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먹는 색다른 음식이어서 잘 먹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BTS 팝업 스토어로 향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건물 안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레고 제품을 소개하는 팝업 공간을 설치해뒀더라고요. 그 규모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를 보니 해맑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기분이 살짝 좋아졌습니다. 잠시 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구경을 다 하고 건물 밖으로 나온 레아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그냥 하얘져 버렸죠. 레아는 구토 후에 호흡 곤란이 온 건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남편은 차분하게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응급실을 가야겠다며 도와달라 외쳤고 어느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전화로 구급차를 불러줬죠. 그 학생 덕분에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에 있는 동안에도 레아는 상당히 힘들어했고 우리는 레아의 손을 그저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레아의 응급처치가 발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도 느긋하게 진료를 봐주던데 한국은 외국인이더라도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레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레아가 폐암에 걸렸고 주변 조직과 림프에도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죠. 의사는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인이어서 영어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라고 생각하여 다시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난처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재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싶다고 하며 본인의 판단으로는 폐암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사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았으며 괜한 돈 낭비와 레아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켜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암에 대해서도 유럽의 국가들과 비등한 수준이라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한국 여행 일정을 조정하여 레아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약 1시간 후 레아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부부는 대기 장소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한국인 의사는 저희에게 와서 믿을 수 없는 검사 진단 결과를 전달해줬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레아의 폐암 진단은 오진단이었습니다. 암 종양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으나 정밀 검사 결과로는 간암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판독이 되었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긴 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신체적 피로 및 소화 문제가 발생하여 기내식에서 먹었던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구토를 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하더군요.
한국의 해당 병원에서는 얼마 전 도입한 정밀 의료 장비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확신했고 프랑스의 대학병원이 오래된 의료 장비로 오진을 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걱정이 된다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지내라고 권장하고 의사는 다음 진료를 위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레아를 퇴원시키고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표정과 태도에 레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해맑게 웃으며 함께 행복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 리옹으로 돌아와 인테리어 회사를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아는 회사에 절대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레아를 돌보느라 집에서 행정적인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페인트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저는 무엇보다 한국 의사가 용기를 내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사의 재검사 권유가 아니었다면 레아와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 소모만 심해졌을 겁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 레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 같아 웃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레아와 함께 긴 시간을 살 수 있을 테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레아가 조금 더 크면 이야기해줄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국인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의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